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올여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신도림 방면 전철에 탑승했는데요. 왜 출발을 안 하지? 문은 왜 다시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열린 전철문 사이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분명히 A씨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탔고 전철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플랫폼 벽면에 떡하니 적혀있는 사당역. 2호선인데 방향도 잘 탔는데 순환선? 너무 졸아가지고 설마? 이렇게 돌아가지고 설마? 그렇게 간 거지. 아, 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나도 그런 적 있어. 뺑뺑 돌잖아 2호선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뜬금없이 사당역에 던져진 A씨. A씨와 같은 전철에 탑승했던 커플 역시 당황을 금치 못했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와 커플은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뛰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소름 끼쳤던 건 A씨가 지나친 계단 아래 보이던 시커먼 폐허. 정체모를 공포에 휩싸여 사력을 다해 뛴 A씨는 겨우 사당역 9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분명 그날은 1월 한겨울이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반팔 차림. 그곳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전철을 탔던 A씨. 그 기묘한 일을 겪고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땐 여전히 1시 7분이었습니다. 아, 꿈꿨네. 꿈꾼 거야, 꿈꾼 거. 꿈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난 뭐 화성도 갔다 왔어, 꿈에서. 정말로? 아, 그럼. 이 이야기는 A씨가 직접 겪었다는 실화입니다. 사당역에 뭐 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의 D 커뮤니티에 게재해 지난 6월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 A씨가 도착한 사당역의 플랫폼 벽면이 갈색 벽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었다는 점에 주목. 그거 옛날 4호선 개통할 때 인테리어와 똑같잖아. 그럼 1985년 과거로 회귀한 거야? 진짜? 완전 소름? 이란 반응을 보였고요. 일명 사당역 괴담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모가 알려주는 죽음의 비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후에?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100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백계단 묘지 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을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백계단 묘지 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입니다. 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세 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말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세 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옷장에 모모가 산다. 2021년 어느 늦은 밤 혼자서 잠을 자던 2살배기 소녀의 방에서 들린 비명 소리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엄마가 옷장에서 저를 불러요. 자꾸만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엄마가 부르는데 왜 무섭지? 엄마가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슬픈 사연으로 엄마가 낳다가 뭐 돌아가셨다.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이의 엄마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옷장에서 아이를 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를 누가 불렀다며? 아기가 들었다며? 그리고 엄마 소리였어요. 그 정체가 뭐예요? 매일 밤 아이가 혼자 있는 방에 나타나는 이른바 엄마 도플갱어 유령. 이 이야기는 올해 6월 아이의 엄마 크리스티나가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430만 회 돌파, 화제가 됐습니다. And she said, well, it's just, she's like, Mommy, there's someone else that comes in here. She looks just like you.
but I know she's not you. There's someone who comes in here after I put you to bed that looks like me, but isn't me. And she's like, she looks just like you, Mommy, but she wants me to follow her inside my closet. And I don't want to go with her. 근데 왜 하필 또 옷장 안에서 불러? 그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엄마는 아니다. 옷장 귀신들이 있어. 야, 근데 완전 작정하고 꼬셔가려고 엄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크리스티나도 매일 밤 아이의 방에 나타난다는 자신과 꼭 닮은 존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플갱어 귀신을 본 건 크리스티나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요.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제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어떤 유령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까지도 따라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 크리스티나의 딸처럼 부모님과 같은 모습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나타난 유령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많으면 신빙성이 더해지니까.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홀리는 도플갱어 유령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 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기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1701년 런던.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교수대에 오른 한 남자. 내 보물은 어느 섬에 있다. 이후 사람들은 전설 속 그의 보물을 찾기 위해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 저기 밀주 모자 쓴 녀석. 그렇죠. 네. 만화. 하지만 이거는 만화성 얘기가 아닙니다. 보물섬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건 정말 실존했던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7세기 악명을 떨쳤던 잉글랜드의 해적왕 윌리엄 키드, 일명 캡틴 키드. 그가 죽기 전 어느 섬에 남겼다는 보물 때문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많은 트레저 헌터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그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딘지 지도도 없고 세상에 섬이 우리나라만 뭐 수천 개인데. 힌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의 오가미 섬에서 실존했던 해적 캡틴 키드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해적의 보물이 저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937년 일본 외무성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호. 익명의 미국 정보원이 보냈다는 편지엔 캡틴 키드가 일본 남쪽의 섬에 보물을 숨겼을지 모르니 그 섬을 찾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캡틴 키드가 친필로 그린 지도의 사본이 동봉돼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당시 외무성에선 편지를 무시.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을 입수한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1966년엔 오키나와 타임즈가 또 한 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섬 혹시 오가미 섬 아니야? 사람들이 캡틴 키드가 보물을 숨겼다는 섬을 오가미 섬으로 추측한 이유. 보물 지도에서 묘사된 섬이 오가미 섬과 유사했으며 캡틴 키드가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1698년에 외국의 해적들이 오가미 섬에 침입,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한 뒤 섬의 동굴에 보물을 감추고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 속 캡틴 키드의 보물 이야기와 실제 오가미 섬에 전해지는 전설 속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오가미 섬이 캡틴 키드의 보물이 잠든 곳으로 지목되자 수많은 트레저 헌터가 이곳을 방문, 동굴 근처와 출입 금지 장소까지 샅샅이 찾았지만 모두 보물을 찾는데 실패. 오히려 의문의 병을 앓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했다는 또 다른 괴담까지 발생했고요. 동굴 입구를 찾은 주민에 따르면 유골만이 가득했다는데요. 캡틴 키드는 정말 오가미 섬에 보물을 숨겼던 걸까요? 아니면 이 섬엔 사람들을 이끄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